안녕하세요. 우찌입니다. 지수가 연속적으로 상승을 좀 해주네요. 이때부터 해서 이제 5일선 위로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선 저항 있는 부분까지 왔는데, 이동평균선에서 보면은, 자, 어떻게 보면 11선이라든지 한 120선 정도, 이런 것들은 좀 약간 보조적인 성격이 좀 강해서 그렇게 중요한 이평선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급등하는 종목에서 11선 밟고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락하다가 11선이 지지가 돼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는 올라가다가 저항 역할을 물론 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역배열이 시작돼 가지고 올라갈 때는 이평선은 죄다 저항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단순히 또 이평선만 볼 건 아니고 예전에 있었던 지지되던 자리, 아니면 예전에서 또 이렇게 저항으로 작용하던 그런 자리, 그런 데가 이제 중복이 될 경우에 확률이 좀 더 높아지죠.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같은 저점은 지금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 20선하고도 닿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박스권 상단이었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또 120선하고도 중복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10선 같은 경우는 뭐 없죠. 물론 이제 과거로 좀 더 가보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이 조금 있네요. 이 부분은 뭐 여기나 뭐 이런 살짝 있었던 횡보하던 박스권인데, 올라오다가 잠시 쉬다가 다시 올라가긴 했으니까, 그러면 잠시 못 올라가고 있었던 이런 자리가 저항 역할을 한 번은 해주겠네요. 그럼 근데 그래도 일단은 연속적인 상승으로 20선 부분까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상태선 20선 여기지만 약간 내려오던 중이니까 다음에 장이 열리면 20선은 조금 더 빠져 있겠죠. 그 다음에 봉이 여기서 올라가면 조금 덜 올라갈 거고, 이 정도가 저항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다가 만약에 눌림을 주면 이제 5일선에서는 지지가 되고, 그러면서 다시 또 올라가게 되면 20선을 뚫고 요번엔 60선 저항을 한번 맞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교과서적인 그런 아주 깔끔한 패턴에서는. 뭐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네요. 비슷합니다. 뭐 여기 저점이 있는데 20선이 아마 요 정도쯤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양봉이었던 이 바닥이랑 여기가 중복될 가능성이 좀 더 높네요. 한 930포인트 정도. 자,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네, 카페 공지에도 올렸듯이 물린 종목 계좌 정리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소셜 스탁에서 제가 매매하는 거를 내역을 계속 확인해서 보실 수 있고, 보유 종목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전략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이 단기 스윙을 목표로 할 거고요. 그래서 뭐 크게 많이 먹는 보여주기식 그 수익률 높은 그런 거보다도 실질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리고 너무 단타 말고 적당히 빠른 종목에서,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를 10% 내외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냥 짧게 요 정도 올라가는 그 정도의 스윙 기간을 잡기 때문에 뭐 하루 만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조금 횡보하다가 빠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2주까지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 기간으로 잡는 단기 스윙을 목표로 하고 있고, 좀 승률에 약간 신경을 써서 그나마 좀 이제 승률이 높은 그런 종목을 도전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승률에만 의존하다 보면 거의 쌍바닥만 찾아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이제 시간상으로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 쌍바닥 매매뿐만 아니라 돌파 매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이제 완전 뭐 이런 자리에서 사다가 얼마 못 가고 밀려버리면
또 금방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손절 관리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소셜스탁에서 매매를 한 게 이제 3번 3일 매매를 했는데요. 영풍재지도 이 유튜브 영상 올리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영풍재지는 이날 목표가 이 정도 일단 잡아가지고, 왜냐면은 제가 이거 헤드앤숄더도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에다 해서 매도를 했는데, 그날 목표가에서 매도하고 나서 엄청 빠졌네요. 시에서도 좀 빠지는데 대주주가 매도했다? 뭐 그런 얘기가 들은 것 같고, 뭐 어쨌든 영풍재지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먹었고, 잠깐만 얼마 먹었나 볼까요? 영풍재지는 9.18 정도 수익으로 나왔고, DY 같은 경우는 8.22%. 그러니까 목표가는 10% 내외로 잡지만 좀 상황에 따라서 다시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고, 지금 DY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조금 무리가 있고, 조금 이제 조정을 주면 다시 한번 볼 생각이긴 합니다. 대성파인텍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날 있는데, 이날 산 건 아니고 여기서부터 매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죠.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는 여기서 이제 다음 내일자 관심주 이렇게 올리는 거지만, 물론 여기서 시가에 사서 다음날까지 홀딩하다가 뭐 적당히 파셨던 분들도 수익이 났을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20선 부근에서 다시 올라가려고 할 때 이 자리에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던 거예요. 그런 차이가 조금씩은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매매를 위해서 선택하는 종목이 있고, 그 종목에서도 또 진입하는 시점이 또 다를 수가 있고, 그런 미세한 차이는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대략 30% 정도 현금 예수금을 좀 보유를 하고 70% 정도를 종목을 매매를 할 예정이고, 각 종목당 비중은 5%로, 그래서 12종목 정도, 14종목까지, 최대 14종목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14종목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아마 개 중에는 조금 추가 매수를 통해서 10% 비중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더 확실해서 처음부터 10% 비중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뭐 그 정도로 조절을 좀 하고 매매를 할 예정이니까 그런 비중 조절도 같이 잘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선텔레콤을 이제 저번에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고점끼리 이은 추세선을 돌파를 하고 나올 때, 이 선을 돌파를 할 때 거래량도 있으면 좀 더 신뢰가 간다. 그 다음부터는 상방으로 추세가 변화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날 거래량 강하게 들어서 한번 제대로 뚫었죠. 근데 종가가 아직 못 올라간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어쨌든 또 뚫어놨습니다. 이렇게 고점을 또 올렸어요. 저점도 이렇게 올라가고. 와, 그러고 보니까 지금 얘가 약간 이렇게 급등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런 박스권으로.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조금 내려오게 되면 며칠 있다가 240번 부근에서 가면은 또 괜찮은 수익 눌림 자리가 될 겁니다. 아니면 여기서 좀 더 이렇게 가서 이 위에서 안착을 좀 해줄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이 고점 추세선 위에서. 근데 사실 뭐 이 위에서 며칠 노는 거는 별 의미는 없긴 한데, 한 이틀 정도 고가 놀이를 해준다면 내려올 가능성보다는 한 번 더 그대로 급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도 안정적인 자리는 한 요 정도니까 보수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이런 자리를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겁니다. 만약에 올라간다는 거는, 여기서 그냥 바로 올라가는 거는 그냥 단타로 매매를 해야 되니까, 그거보다는 사실
얘는 이제 여태까지 하락했다가 여기 구름대를 뚫고 240선도 뚫고 거래량 들어오면서 천천히 이제 우상향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 굳이 뭐 그렇다고 여기서 하기보다는 이렇게 낮은 자리 드릴 때 좀 낮은 평단을 유지해 가지고 들고 가는 게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금요일에 상당히 많은 테마들이 순환매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리비안 관련도 잠깐 반짝이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남성이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려고 하고 있고요. 남성은 잠깐만 에코캡 먼저 볼게요. 자, 에코캡도 어떻게 보면 얘는 뭐 삼각수렴 형태로 가고 있기는 합니다. 좀 더 윗꼬리가 몇 번 있긴 하지만 몸통 있는 쪽 위주로 이렇게 그어봐도 돼요. 그러면 얘도 조만간 이게 뚫고 나와서 갈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에코캡이 뭐 리비안 쪽으로는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대장주라고 봐도 되고, 그 다음에 대원화성도 그렇고요. 근데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그 삼각수렴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저점도 여기 낮아지면서 좀 이렇게 하락세로 가고 있으니까 얘는 좀 차트 그림이 많이 안 예뻐졌고, 또 에코캡 같은 경우는 단타 물량으로 단타 위주로 좀 할 예정이고, 남성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얘도 물론 이제 하락 추세로 가고는 있는데 이 정도에서는 지금 올라오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박스권에서 보자면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오던 중이니까 여기서 이거 상단까지 가고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재료가 이렇게 붙어주고 거래량이 좀 더 터져주면 이걸 돌파하면서 여기서 얘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다시 지수가 살아나면 아무래도 지금 전기차 관련 종목 그 섹터가 엄청 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도 올라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래량이 근데 일단은 터져주는 게 우선이에요. 뭐 최소 반등으로 따지면 이 정도까지는 무난한데 그 이상을 가주기를 바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도 뭐 또 이제 대선 후보들 나와서 정책 공약하고 하면서 그 식량 관련이라든지 그 농업 정책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그런 종목들도 잠깐 튀었었는데, 일단 그 중에서 뭐 보다 보니까 사조 오양 같은 게 지금 쌍바닥을 만들어 주고 있고요. 여기 쌍바닥 하의 고점은 살짝 넘은 것 같긴 한데요. 여기서 멈추면은 이게 또 박스권이 돼 버리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거래량도 살짝 늘면서 기관 수도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는 굳이 여기서 꼬꾸라지기보다는 적어도 240선 정도 부근까지는 목표를 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동을 하나 또 만들어놔야 이렇게 가겠죠. 아니면 또 CJ 프레시웨이 얘 같은 경우도 얘가 좀 더 차트의 힘은 좀 더 셉니다. 얘는 올라갔고, 그 다음에 여기 구간까지도 조금 덜 올라갔는데, 이것도 수급이랑 기간 수급이랑 거래량은 비슷해요. 그래서 사조 오양보다는 CJ 프레시웨이가 좀 더 힘은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움직이고 더 많이 움직일 것 같고, 이게 움직이게 되면 우리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이런 대로 일단 목표가를 해보면 됩니다. 힘도 좋으면 이런 전고점까지도 봐도 되고, 여기 고점은 여기랑 좀 중복이 되니까 여기랑 목표가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로는 이제 현대차 카메라 모듈 뭐 그런 관련 종목이고요. 자, 이때까지는 쭉 잘 가다가 이제 이 추세가 한번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 중간 가격, 그러니까 박스가 여기 하락한 박스가 하나 있었고 위에 이 구간이 있었고, 그거를 여기 이제 올라와서
다시 여기서 있는 중. 그러면 이거가 이제 여기 60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이쯤에서 이제 지지가 되고 바로 이제 또 올라가게 되면 신고가를 다시 돌파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지수도 뭐 살아난 마당에, 근데 지수 빠지는 이 1월 한 달 동안 이 종목은 초반에만 눌림 받고 나서는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를 해줬어요. 그리고 수급도 아직 양호하고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그 다음에 M2I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다시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을 좀 하고 있는데, 우선은 여기서 만들었던 이 최저점 바닥, 이걸 다시 깨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래일에 또 봉이 하나 생기게 되면 이제 5거래일이 되기 때문에 5일선 이평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가인 평균 여기죠. 그 다음에 둘째 번 종가가 여기니까 둘 사이의 중간 정도는 여기일 거고, 그 다음에 종가도 여기니까 그냥 거의 비슷한 종가일 거고요. 근데 이 종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는 4일간의 종가가 이 정도로 좀 올라갔을 거예요. 그럼 다음날 대략 어제의 종가였던 여기 부근에서 만약에 시작을 한다 그러면 5일선보다 일단 위에 있는 거죠. 여기가 뭐 간편하게는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여기 5일선 이거를 4로 바꿔봐도 됩니다. 여기 지금 나오네요. 1, 2평으로 하니까 너무 종가로만 그냥 움직이니까 한 이틀 이평선으로 했더니 대략 요 정도 되네요.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가늠해 가지고 봐도 됩니다. 자,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면은 그 관련 종목들도 슬슬 살아날 텐데, M2I 역시도 LG 에너지 솔루션 전공정 관리에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공급 이런 재료가 있고, 구름대를 뚫고 나와서 눌림 이후에 다시 20선은 우상향 중. 그러면 이것도 이런 파동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올라가게 되면 이것 점은 당연히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었던 볼린저 밴드 상단 요런 데까지 목표가로 보면 딱 이쁜 파동이 완성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파워넷 좀 보면은 이렇게 툭 떨어진 종목이 낙폭이 과대하죠. 그런 종목은 이렇게 이제 피보나치 조정대를 그려보고요. 바닥서부터 이런 비율마다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확인을 해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는데, 이 최대 반등치인 보통 평균적으로 최대 반등치인 61.8%는 물론이고 아예 끝까지 갔었어요. 이런 게 가능한 V자 반등이 나오려면 반드시 거래량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까지 한번 찍은 거고, 그러면 여기 떨어졌던 가격대를 다시 한번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 중이니까 이제 피보나치는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피보나치 조정대를 이제 지워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짧은 기간이겠지만 그래도 상저상 패턴도 적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요 정도 240선 위에 살짝 올라오는 정도 목표까지 그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는 일단 구름대도 되게 두텁고 매물대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니까 한 번에 올라가긴 꽤나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라와 줬다가 이 부근에서 좀 횡보를 해주다가 나중에 올라가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LG 에너지 솔루션 그쪽이 이거 LFP 배터리 그걸로 해서 갈 수 있으니까 이 파워넷도 그 재료로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꽤 빠져가지고 있는 가격대니까 나중에 이 정도 박스권으로 가든지 조금 더 돌파가 나오든지 할 경우에 상당히
유리한 평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그리고 다시 밑바닥까지 빠지면은 종목 자체가 그냥 사망하는 거고요. 아마 이 5일선 부근에서 지지가 되면서 여기 전저점 정도가 지지 라인이 될 줄 겁니다. 내려오더라도 요 정도. 여기선 또 살짝 저항이 있네요. 이 윗꼬리가, 그죠? 이런 데가 대략 요런 부분에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바로 갈 수도 있으니까 요 정도 차이는 차라리 그냥 매수를 바로 갈 경우를 대비해서 바로 매수를 하고 조금 더 빠지는 요런 거는 그냥 약간 견디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얼마 차이 안 나니까. 그 다음에 모베이스 전자가 그동안 이제 좀 빠지고 나서요, 여기서 바닥 다중바닥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던 이 박스 구간을 지금 이제 돌파를 하는 중이고요. 저점도 이제 여기까지 안 내려, 여기 이 자리까지 안 내려오고 이 중간에서 멈추고 다시 또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횡보하던 박스 구간인 상단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이런 것도 돌파 매매죠. 이 구간에서는 이제 돌파 매매, 박스권 돌파 매매. 그럼 다음 여기서도 좀 박스 구간이 좀 있고요. 이런 데까지 한번 노려봐도 되겠죠. 조정 주면 다시 잡아서 올라가서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시작되면서 거기 보면 선수들이 스포츠웨어 입고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 뭐 아디다스, 나이키 뭐 그런 이제 스포츠 의류 브랜드들이 노출이 되는데 그런 게 또 은근히 광고 효과도 되고요. 그래가지고 그 의류 이런 데다가 납품하는 이런 종목들이 잠깐 그 올림픽 후예주로 반짝일 수는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승도 나왔고 그 전부터도 기대감에 베이징 올림픽 개막하기 전부터 기대감에 상승 파동을 하나 만들어줬으니까 좀 더 이렇게 좀 갈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백산 같은 경우는 뭐 여기저기 이제 그런 합성 피혁을 납품하는 그런 재료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런 데까지 노리기는 조금 거래량이 좀 많이 더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단기적인 잠깐의 짧은 단타, 데이 트레이닝 요 정도, 그 정도로 그냥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코엘 패션도 마찬가지. 이 종목도 이런 거 아디다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코엘 패션도 좀 움직일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여기서 상당 기간 동안 이 고점을 못 뚫었는데 지금은 살짝 또 그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갈 자리에서 못 가고 빠져가지고 다시 반동을 이용해서 올라온 거니까 오히려 반동을 이용해서, 원래 여기서 그렇죠, 밀고 하는데 안 움직이니까 차라리 더 빠졌다가 훅 올라오는 이런 반동을 이용하는 그런 자리라고 치면은 얘는 한번 돌파가 또 나올 수 있어요. 대신에 얘는 또 어디까지 가다 멈출지는 모르겠네요. 그거는 좀 애매합니다. 그럴 경우는 뭐 여기서 딱 고점을 여기로 잡기에는 좀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 좀 무리가 있는데, 이런데 여기까지 간다고 보기에는 지금 거래량이 딱히 그렇게 크지가 않아 가지고 과연 이 종목이 주목을 받고 주도 테마가 잠깐 되면서 갈까, 그거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되고, 그냥 적당히 조금 올라가는 정도로 하면은 이런 라운드 피겨 위주로 저항, 호가창의 저항 보면서 분할 매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종목은 여기까지고, 그 테마가 순환매가 되는 속도가 금요일에 엄청 빨랐어요. 그래서 뭐가 잠깐 확 올라가다 또 빠지고 또 다른 게 확 올라가다 빠지고, 그래서 지수 자체는 막 올라가는데 대응을 해서 매매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저는 거기서 일단 로봇주들 아직도 안 죽었구나. 그런 것도 좀 보이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테마가 순환되면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도 건강해지는 거니까 좋다고 봅니다. 자, 다음 주부터 다시 또 힘내서 잘 매매를 하시면서 1월에 그 아주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그 하락을 만회하는 좋은 달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마칠게요. 끝!